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6월 28일 네팔 현재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이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메뚜기 수집 킬로그램당 20루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메뚜기 수집이라뇨, 갑자기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네, 두 번째 소식 메뚜기 소식이고요. 세 번째는요, 소득 창출을 위한 염소 사육. 네, 이렇게 세 번째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팔은 염소를 되게 많이 키우는데요. 염소를 통해서 어떻게 소득 창출이 되는지 나온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6월 28일 일요일 코로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현재 463명이 확진이 떴습니다. 네팔은. 그래서 12,772명이 됐고요. 한국은 확진 환자 62명 떴습니다. 28일날. 그래서 12,715. 네팔이 한국보다 57명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는 좀 와 닿으시나요? 네팔의 규모가, 네팔의 환자 규모가 지금 한국을 추월한 겁니다. 그리고 27일날 카투만두에 한 명이 확진이 떴습니다. 27일날도 5명이 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카투만두 밸리 안에는 83명입니다.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가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데 여기에 이제 확진이 지금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억제해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망자는 변함없이 28명이고요. 완치자는 179명 돌파해서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완치자는 지금 3,013명입니다. 빨리 완치자가 50%에 육박해야 될 텐데요. 집중치료인원입니다. 집중치료인원도 284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9,731명이 됐고요. 지금 검역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격리 중인 그런 사람은 빠졌습니다. 3,981명 빠졌습니다. 그래서 61,731명이 지금 검역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6만 명이 조금 넘네요. 그리고 PCR 테스트는요, 4,963건 했습니다. 그래서 21만 5,839건을 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전해드렸죠. 보건부 장관이 6월 30일부터는 10,000건씩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좀 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네팔 주재국 상황, 현재 여기 네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드러운 넉다운 시행 중이고요. 6월 30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쇼핑몰, 극장, 호텔, 바를 제외하고서는 오픈이 되어 있고요. 식당은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 차량은 오토바이 포함해서 짝수 홀수제로 운행 중인데요. 짝수 홀수제는 네팔 달력의 숫자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걷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장례식이나 모든 사회적 모임이 15인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네, 15인 이하만 모일 수가 있고요. 15인 이하가 모이더라도 물리적 거리를 갖다가 둬야 합니다. 어떤 장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팔 국제선은 지금 7월 5일까지 폐쇄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직항은 아직까지 8월까지 비운항, 정기편입니다. 정기편은 비운항 예정입니다. 네, 단신입니다. 식료품 도매 가격이 하락했지만 지금 현재 소매 가격은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서 개입을 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네팔 중앙은행 라스트라 뱅크가 있습니다.
라스트라뱅크에 의하면 작년 4월 중순에 4.44%였던 인플레이가 올해는 6.74%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44에서 6.74로 올랐으니까는 대략 2.3%가 인플레이가 올랐네요. 인플레이가 올랐다는 것은 여기 시민들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네, 또 다른 단신입니다. 지난번 그 젊은이들의 그 시위, SNS를 통한 시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파탄 더르바르 광장에서, 파탄 더르바르 광장은요, 그 카트만두를 구성하고 있는 카트만두, 그리고 럴리푸르, 박타푸르가 있는데 럴리푸르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럴리푸르의 중심에 파탄 더르바르라는 옛 궁전이 있습니다. 광장도 있고요. 바로 여기에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랄리푸르의 중심 파탄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단식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 시위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요, 되게 여러 명이 해요. 쭉 회랑 같은데 쭉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피켓은 놓고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격리시설의 질을 향상해달라.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의료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PCR 테스트 100% 시행. 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지금 단식 시위를 하는데, 좀 말하자면 이제 평화적인 방식으로 계속 이제 양식을 바꾸는 거죠. 시위의 형태가 지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위가 전혀 이제 네팔에서 해왔던 시위가 아니거든요. 뭐 단식이야 뭐 유명한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뭐 젊은이들이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드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그 단신으로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소식, 그리고 네팔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메뚜기 수집 킬로그램당 20루피. 네, 킬로그램당 20루피면요, 20루피면은 제가 시장에 가서 무를 사거나 아니면 양배추를 살 때 키로당 20루피 정도 갑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보시죠. 프로빈스 5 정부는 메뚜기 떼를 잡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팔 농업부의 연구팀은 이웃나라 파키스탄과 인도의 농민들에게 불행을 가져왔던 메뚜기들이 네팔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몬순이 시작되자마자 네팔로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토요일부터 바라 디스트릭, 버르샤, 라우타하, 살라히, 루판다히, 마칸푸르, 신둘리, 까브레 및 팔파에서 메뚜기 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하루에 130에서 150km의 거리를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라우타하 여러 지방에서 관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메뚜기 떼가 짠드라푸르와 구지라 지방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떠라이에서 네팔 중부로 들어온 메뚜기 떼는 토요일서부터 붓두얼 지역과 룸비니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메뚜기 떼는 팔파와 굴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칸푸르의 3개 마을과 햇다우다, 신둘리, 포카라, 럼중 등 중부 내륙 지방으로 북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메뚜기는 논과 밭에서 자라는 모든 작물을 먹어치웁니다. 또한 메뚜기는 하루 종일 이동하고 밤새 사람 35,000명분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농림축산부는 메뚜기 떼가 몬순의 시작과 관련하여 바람의 방향과 속도의 변화로 인해 네팔로 유입된 걸로 봤습니다.
연방정부의 연구원들은 메뚜기의 수와 그리고 확산 과정 그리고 피해 평가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메뚜기 피해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프로벤스 5의 토지관리부는 메뚜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지관리부 테즈 바하두르 왈리 장관은 메뚜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정부 차원에서 메뚜기를 포획해 가져오는 사람에게 킬로그램당 20루피의 현금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메뚜기가 습격을 한 겁니다. 네팔에. 지금 이제 모내기도 하고 모두 내어 있고 이제 막 그 우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새로 시작하는 작물들을 많이 심는 계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메뚜기가 들어와서 그걸 다 먹어치운다 그러면은 뭐 일이 좀 크게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그 모낼 때 먼저 이제 모판을 안 치잖아요. 모판을 안 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모판을 안 치지는 않아요. 판을 안 치지 않고 땅을 이제 저기 가지런히 골라서 거기다가 이제 그 벽실을 파종을 하는데 거기를 그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니까는 농림축산부에서 이걸 좀 우회를 좀 막아라. 그 뭐 천막 같은 거 있죠? 천막이나 아니면 뭐 타프론 재질 같은 걸로 좀 막고 좀 보호를 해라. 그렇게 하고 메뚜기가 그 사진에 나왔는데 메뚜기가 왜 이렇게 커? 한 이만해요. 되게 크더라고요.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크기가. 그러니까 팔뚝만 하질 않은데 길이가 제 손가락만 해요. 메뚜기가 보통 보던 메뚜기보다는 되게 크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소리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냥 하늘을 그냥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니까 소리도 굉장하고. 그래서 그 어제 신문에 제가 봤더니 그 실제적으로 20루피씩 해서 그 돈을 타간 사람이 있어요. 그 메뚜기 떼를 잡아와 가지고 170루피를 타갔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170루피 얼마 안 되죠. 해봤자 뭐 한 1,900원?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일단 이제 그것이 지급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잡아라. 물론 뭐 살아있는 걸 잡는 건 아니고요. 자루에 담아서 죽은 거겠죠. 그리고 또한 그 FAO 세계 식량기구에서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미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그 많은 피해를 입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오에서 세계 식량기구에서 그 네팔 농민들한테 그 메뚜기 방제법 그것을 교육을 이미 시켰습니다. 시킨 상태에서 이제 메뚜기가 왔는데요. 하여튼 그 네팔은 되게 버라이어티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보면은 참 왜 이렇게 좁은 나라에 그 희한한 재난은 다 있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정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정도겠네요. 월요일 정도면은 이쪽 아마 카트만두에 또 메뚜기 떼가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130km에서 150km 이렇게 막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도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득 창출을 위한 염소 사육. 네, 한국도 염소탕 하는 집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염소탕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는데 네팔은 그 물소고기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 많이 먹지만 그 염소고기 또한 되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물소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중에서 염소고기가 제일 비싸요. 소고기보다 비쌉니다. 염소고기가. 그리고 염소가 되게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알아갖고 염소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기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팔의 총 육류 생산량 24만 8천 톤 중에서 4만 9천 톤이 국내산 염소에 의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 가구는 6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네팔은 현 해계년도에만
1138억 6천만 루피의 곡물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농업부에 따르면 농가의 49.8%가 가축을 키우고 있으며 네팔에는 현재 1150만 마리의 염소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올 한해 네팔 경제조사에 따르면 식량 및 가축 수입은 전년도보다 1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네팔 정부의 정책이기보다는 민간 부문의 주도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식품기구 WFO 2010년 연구에 따르면 네팔의 연간 육류 소비량은 1인당 11kg로 세계 평균 1인당 42.5kg에 훨씬 못 미칩니다. 물론 선진국들의 연간 소비량은 72kg입니다. 네팔의 가구 중 절반은 가구당 평균 5마리의 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그 중에 3마리가 염소입니다. 염소 사육은 식용뿐만이 아니라 가족 소득 창출을 위해서도 이루어집니다. 5년 전만 해도 네팔에서는 상업적인 염소 사육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염소 고기의 15% 이상이 상업용 축산에 의해 생산됩니다. 과거에는 축산 가구의 49%, 여성의 70%가 염소 사육에 관여했지만 이제는 젊은이들도 많이 염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지가 풍부한 반면 논가 밭이 부족한 네팔의 실정과도 연관이 있으며 적은 투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안정된 염소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소는 새끼를 잘 낳기 때문에 염소 사육은 주요 소득원으로 등장했습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은 네팔 축산부문 혁신 프로젝트에 820억 루피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협동조합들은 네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동일한 기금을 분배받도록 하는 첫 단계로서 제안서를 준비하도록 요청받은 상태이고요. 이 프로젝트가 소규모 농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연구하고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외국에서 이주노동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기술적 이유로 밤낮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염소 사육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산 및 농업 부문의 정책에 따라 민간 부문이 가능한 한 빨리 축산 및 관련 부분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염소가 만약에 처음에 2마리로 하면은요, 1년 지나면은 4마리, 5마리도 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하자면 시드머니는 한 2마리, 만약에 크게 한다 그러면 5마리 정도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거 출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식을 하는 염소를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크면은 시장에 팔고, 또 새끼 낳은 거 다시 기르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염소가 보통 닭고기가 한 300루피 하게 되면은 그와 비율이 한 900루피 해요, 염소가. 그러니까 닭보다 3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러니까는 닭 같은 경우는 또 병도 많이 돌고 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근데 염소는 그런 게 없죠. 염소는 뭐 조류독감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염소는 사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염소 데리고 나가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서 풀어놓으면 돼요. 풀어놓으면 거기에 있는 풀 다 뜯어먹고, 그리고 다시 염소 몰고 내려오고 그러면 됩니다. 네팔도 보면은
집에서 기르는 개 있잖아요. 염소모리 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양모리 개도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로 그 축산하는 데 가면은 그 개가 여기서 보는, 그러니까 시내에서 보는 그런 그 잡종 개가 아니에요. 좀 특이한 게 생긴 개인데, 개가 정말 잘 몰아요. 목동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양들도 몰고 염소도 몰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염소 모는 것 같은 경우는, 염소 사육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여자애들을 많이 시켜요. 어린애들 가서 염소 좀 봐라 하고, 그래서 아침에 내보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자애들이 특히 그 시골에 가면은 장작 해오는 거, 장작을 이제 패는 건 아니고요. 조그만 그 작은 조그만 것들을 이제 주워오는 거예요. 숲속에 가서 주워오는 거고. 그러니까 도끼질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도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이 하고, 주워오는 거는 특히 이제 버인이들, 여자애들이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염소 기르는 거, 이런 것들이 여자들의 몫입니다. 근데 지금은 남자애들도 많이 시켜요. 말하자면 이게 돈이 되는 거를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기사에도 나왔지만 거의 49.8%니까 거의 한 50%. 농가의 반은 다 이제 뭔가를 키우고 있다고 봐야 돼요. 물소, 그 다음에 뭐 젖소도 있고요. 젖소는 많진 않은데 있어요. 그리고 염소 있고요. 그 다음에 닭을 엄청 많이 키워요. 닭도 그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케이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놔 길러요. 다 날라다니고요. 새끼 나면은 다 먹이 활동하는 거, 흙 파는 거, 어미가 다 가리켜서 그냥 그 이렇게 그림에 나오듯이 어미 닭 뒤에 새끼 그 병아리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먹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어떤 그 농촌에 가면은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런 생동감이 살아 있습니다. 네. 모쪼록 뭐 염소가 됐던 뭐가 됐던 돈을 좀 많이 좀 벌어야 되겠어요. 네팔이 너무 이제 그 빈곤하니까 빨리 이 절대 빈곤선을 빨리 탈출해야죠. 오늘 하여튼 뭐 그 네팔이 한국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졌다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이지만 하여튼 전해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네팔 소식이 궁금할 때, 네팔이 그리울 때 자TV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